제 이름은 김영철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속이 다 떨리는 그 일을 이제는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30년 동안 운영해온 작은 목공소에서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톱질 소리와 대패질 소리가 익숙해서 조용해지면 오히려 어색하더군요.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득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위 강현우였습니다. 40살의 나이에도 정말 예의 바른 사위입니다. 건설 회사에서 일하는 엘리트답게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우야, 벌써 왔나? 네, 일찍 마치고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셔서요. 저는 손에 묻은 톱밥을 털어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현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입을 열려니 어색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말이다. 네, 말씀하세요.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공소를 정리하려고 한다. 아, 그러시는군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한테 꿈이 하나 있어. 현우의 눈빛이 궁금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말이지. 둘이서 꿈꿨던 게 있었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내 얘기를 할 때면 아직도 마음이 아려왔거든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선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꿈이셨나요?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 땅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었어. 너희들이 놀러와서 물고기도 보고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듣고 있는 것 같았죠. 정말 좋은 꿈이네요, 아버님. 그래서 말인데 그 땅을 찾았어. 저는 서랍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알아봤던 땅이었거든요. 시골 외곽에 있는 조그마한 땅이었지만 정말 예쁜 연못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현우가 감탄하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현우는 다른 사위들과 달랐어요. 장인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죠. 아버님, 정말 멋진 계획이십니다. 어머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이 목공소를 정리하고 그곳에서 지영이하고 셋이서 살려고 해. 지영이는 제 막내딸입니다. 32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똑 부러지는 성격의 일도 잘하는데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했나 봅니다. 지영이도 좋아하겠네요. 응, 벌써 기대한다고 하더라고. 그때 현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상자였어요. 아버님, 이거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야 이게?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고급스러운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게 꽤 비싸 보였어요. 요즘 좋은 만년필로 일기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버님도 앞으로 여유로운 시간에 추억이라도 적어보시라고요. 이런 비싼 걸 왜?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데요. 이 정도도 부족합니다. 저는 만년필을 손에 들어봤습니다. 묵직하면서도 손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좋은 물건 같았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천만에요. 그런데 아버님. 응? 그 땅 매입하실 때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건설업에 있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는 좀 아는 편이거든요. 현우의 말에 저는 고마웠습니다. 역시 믿음직한 사위였어요. 큰딸 수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할게.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진심처럼 보였거든요. 아버님의 꿈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어머님께서도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현우가 선물한 만년필로 작은 일기를 써봤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써보니 손이 어색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드디어 아내와 함께 꾸었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우리 꿈이 이뤄질 것 같아. 현우라는 좋은 사위도 있고 지영이도 있고.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아내가 하늘에서 저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만년필을 정성스럽게 닦아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 만년필로 많은 추억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현우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좋은 사위를 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런 가족이 있으니까 인생이 참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년필을 받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우가 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밝아 보였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현우야. 저는 차를 끓이며 현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좋은 소식? 현우는 의자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회사 선배를 통해서 알게 된 곳이 있는데요. 정말 마음의 평화를 주는 특별한 휴양지래요. 휴양지? 네,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펜션인데 경치도 정말 좋고 공기도 맑대요. 아버님께서 요즘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하니까 함께 가서 며칠 쉬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요즘 목공소 정리하느라 몸도 마음도 좀 피곤했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정말요? 그럼 이번 주말에 다녀오면 어떨까요? 현우의 제안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공기 마시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아빠, 형부 오셨네요. 지영아, 어서 와. 지영이는 현우에게 인사를 하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하는 얘기를 듣더니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휴양지요? 응, 현우가 좋은 곳을 소개해준대. 지영이는 현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어디인데요, 그 휴양지가? 아, 산속 깊은 곳이라서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어요. 선배가 데려다 준다고 하거든요.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지영이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휴양지는 핑계고 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 같은데요. 지영아,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지영이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에요, 아버지. 요즘 사기꾼들이 노인분들 휴양지 데려간다고 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현우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지영 씨, 제가 아버님을 속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아버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요. 그래도 이상해요.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가겠다는 게. 저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영아, 현우를 의심하지 마라. 우리 사위가 나를 속일 리가 없어. 아버지가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영이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우를 믿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지영아, 괜한 걱정 마. 며칠 다녀오는 건데 뭔 일이 있겠어. 현우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우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버님. 응? 혹시 가시기 전에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을 일이 있으니까 도장을 챙겨주세요. 도장? 네, 휴양지에서 펜션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어, 챙겨갈게. 지영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지영이가 나간 사이, 현우는 저에게 더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줬습니다. 2박 3일 일정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경치도 구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기대되네, 현우야. 저도 아버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싶었거든요. 잠시 후 지영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더 심각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가실 거예요? 응, 가기로 했어. 지영이는 현우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현우가 떠나고 나서 지영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형부를 믿으세요? 당연하지. 현우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이상한데요. 정확한 주소도 안 알려주고 갑자기 도장 가져오라고 하고. 저는 딸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영아, 현우를 너무 의심하지 마라. 사람을 믿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그날 밤, 저는 도장을 서랍에서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우와의 여행이 기대됐거든요. 오랜만에 좋은 공기 마시고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 지영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나 해드릴게요. 지영이가 뭔가 작은 기계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위치 추적기예요. 혹시 모르니까 가방에 넣어두세요. 이런 걸 왜? 그냥 안전을 위해서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저는 지영이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은 딸이었거든요. 알겠어. 그렇게 저는 위치 추적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딸이 안심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약속대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깔끔한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아버님, 준비되셨나요? 응, 다 챙겼어. 저는 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지영이가 현관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응, 걱정 마. 차가 출발하자 현우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드라이브하기 딱 좋네요. 그러게. 처음에는 시내 도로를 달렸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창밖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점점 외곽으로 나가면서 도로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이 길이 맞나? 네, 맞습니다. 좀 외진 곳이라서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계속 이어졌어요. 나무들이 울창해서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참 깊숙한 곳에 있네. 네, 그래서 더 조용하고 좋을 거예요. 현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했어요. 정말 외진 곳이었거든요. 차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급하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아, 왜 그러니? 아버지, 지금 당장 차에서 내리세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이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거든요. 그곳은 휴양지가 아닙니다. 현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들리세요? 지금 당장 내리세요. 지영아, 무슨 일이야? 현우는 아버지를 납치하려는 겁니다. 지영이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현우를 쳐다봤는데 그의 얼굴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아버님, 전화 끊으시죠. 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버지. 현우가 아버지의 도장을 이용해서 땅 매매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뭐라고? 제가 조사해 봤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 땅에 대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지영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핸들을 꽉 잡고 있었지만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위험해요. 지금 당장 차에서 내려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는 현우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더 이상 착한 사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현우야. 아버님, 전화 끊으세요. 현우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차 세워라. 아버님? 차를 세우라고 했어.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저는 재빨리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휴대폰 너머로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내렸어. 다행이에요. 지금 경찰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현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아버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
저는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그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 말이 사실이냐?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만 바르르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싶었거든요. 현우야, 왜 이랬어? 아버님, 저는. 현우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차에 다시 올라탔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현우는 그 말을 남기고 차를 급하게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홀로 산길에 남겨졌어요. 지영아, 현우가 도망갔어. 괜찮아요, 아버지. 경찰이 추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세요. 저는 길가에 있는 큰 바위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믿었던 사위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휴대폰을 붙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의 진짜 모습을 본 충격이 컸어요. 그동안 얼마나 완벽하게 속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더군요. 30분쯤 지났을 때 지영이가 탄 택시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지영이가 뛰어와서 저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행히 일찍 눈치챘네.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딸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영이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알았니? 어제 밤에 이상해서 좀 더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현우가 아버지 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설 탐정한테 의뢰해서 알아봤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서 강제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려던 거래요. 지영이의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싶었어요. 정말 다행이야. 네, 정말 다행이에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현우를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겠더군요.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 지영아. 당연한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봤습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큰일 날 뻔했구나 싶었어요. 그때 지영이가 뭔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사실 이것도 있어요. 뭐야? 현우가 아버지 도장을 복사해뒀거든요. 제가 몰래 가져온 거예요. 지영이는 정말 똑똑한 딸이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다 해놨더군요. 역시 우리 지영이야. 저는 딸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이런 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지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앉아보세요. 무슨 일이야? 지영이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현우에 대해서 더 알아본 게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일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있다니요. 뭘 알아봤다는 거야? 사설 탐정한테 정식으로 의뢰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지영이가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과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현우가 아버지 땅에 대한 개발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응. 현우가 다니는 건설 회사에서 그 지역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사려는 땅 주변이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정보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땅값이 최소 10배는 오를 거래요. 현우는 이걸 알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땅을 가로채려 했던 거예요. 지영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서류를 보니 현우의 사진과 함께 여러 문서들이 있었어요. 현우가 도박을 해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도박? 네, 카지노에서 몇 억을 잃었대요. 그래서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혀 몰랐던 현우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빚이 있는데? 15억 정도래요. 뭐라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15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땅을 가로채서 개발업체에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빚을 다 갚고도 남을 테니까요.
지영이의 설명을 들으니 현우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치밀했던 거죠. 그런데 지영아. 네. 어제 현우가 도망갔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뭔데? 현우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탐정이 복사해 왔는데요. 지영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 땅 매매 계약서예요. 그런데 여기 서명을 보세요. 서류에는 제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명이 제가 쓴 것처럼 똑같았어요. 이건 내가 쓴 게 아닌데? 네, 위조예요. 현우가 아버지께 선물한 만년필로 쓴 거래요. 만년필로? 네, 그 만년필에 특수 기능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필체를 학습해서 똑같이 따라 쓸 수 있는 거였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우가 선물한 만년필의 진짜 목적이 그거였다니요. 그럼 내가 그 만년필로 일기 쓸 때마다 네, 현우가 아버지의 필체를 학습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지영이는 만년필을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이 만년필에 녹음 기능도 있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이 다 녹음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일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 무서운 놈이네. 맞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현우가 이미 이 서류로 땅 소유권 이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뭐? 다행히 아직 처리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현우 명의로 땅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우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이런 나쁜 놈이.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나를 이렇게 속였는데.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화내실만 하지만 지금은 대응책을 생각해야 해요. 대응책? 네, 현우를 그냥 놔둘 순 없잖아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이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 네, 다 있어요. 필체 위조 증거, 도박 기록, 사채업자들과의 계약서까지. 지영이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탐정분이 정말 꼼꼼하게 조사해 주셨어요. 얼마 줬어, 탐정비로? 그건 걱정 마세요. 제 적금 깨서 냈어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딸이 자기 돈까지 써가며 저를 도와준 거잖아요. 고마워, 지영아. 당연한 거예요. 가족인데요. 그때 지영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보세요. 이건 뭐야? 현우가 다른 사람들도 속인 기록이에요.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래요. 서류를 보니 현우의 다른 범죄들이 적혀 있었어요. 회사 돈 횡령, 부동산 사기 등등. 정말 나쁜 놈이구나. 네,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우리 언니도 속인 거잖아요. 저는 큰딸 수진이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지금쯤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수진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 언니는 아직 못 만났어요. 현우가 도망간 후로 연락이 안 돼요. 그래? 아마 충격이 클 거예요. 3년 동안 결혼해서 살았는데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상상이 됐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경찰에 고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리고 언니도 찾아서 위로해드려야 하고요. 지영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대응해야 할 때였어요. 알겠어. 그렇게 하자. 네, 아버지.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또 뭐가 있어? 지영이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우가 숨겨둔 재산 목록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네, 이것들을 압류하면 아버지가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영이를 보며 고마웠습니다. 이런 똑똑한 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지영이의 말을 듣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믿었던 사위가 저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현우가 제게 선물했던 만년필이 이런 용도로 사용될 줄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웬만한 풍파는 다 겪어봤거든요. 오히려 머릿속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저를 속였다면 저 역시 그에게 똑같이 갚아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지영아, 아버지한테는 계획이 있다. 무슨 계획이요? 저는 지영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우가 날 속였으니 이번엔 내가 그 녀석을 속일 차례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예전에 목공소일로 알게 된 사설 탐정이 있었거든요. 박수성이라는 이름의 그 탐정은 꽤 실력이 좋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박 탐정님, 김영철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박 탐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김 사장님. 무슨 일이시죠? 저는 현우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횡령, 도박, 그리고 다른 회사와의 내통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한 것이었는데 박 탐정은 의외로 쉽게 승낙했습니다. 김 사장님, 사실 그 강현우라는 사람에 대한 제보가 몇 건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꽤 문제가 많더군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제 직감이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일단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고요. 경쟁 회사에 기밀을 팔아넘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도박 빚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우가 왜 제 땅을 노렸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죠. 돈이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탐정님, 모든 증거를 수집해 주세요. 저는 그놈을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며칠 후 박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의 범죄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우가 제 땅에 대한 개발 정보를 회사에서 몰래 빼돌렸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것도 알아냈죠. 이 자식이 정말.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현우가 단순히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제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지영이 제 옆에서 자료를 함께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직 모를 거야. 현우가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저는 큰딸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 큰딸도 현우에게 속고 있을 것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박 탐정은 더욱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김 사장님, 강현우가 사채업자들과 만나는 녹음 파일을 구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장인어른의 땅만 손에 넣으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땅으로 큰 개발 사업을 벌일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우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죠. 탐정님, 다른 증거들도 더 있나요? 네, 현우가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 계좌 내역도 있고요. 도박장 출입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현우의 범죄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제 땅을 노린 게 아니라 회사를 배신하고 가족까지 속인 철저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연못가에 나가 앉았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봤죠. 여보, 우리 사위가 이런 놈이었다니. 바람이 살살 불어와 연못 위에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물결을 보면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저를 속였다면 저 역시 그놈을 똑같이 속여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려서 모든 죄를 폭로할 계획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영을 불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현우에게 가짜 계약식을 제안할 거야. 그놈이 욕심을 부려 덤비도록 유도하는 거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다. 아버지한테는 완벽한 계획이 있으니까.
저는 지영에게 세부적인 역할을 설명해 줬습니다. 현우를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했거든요. 며칠 후, 저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다. 며칠 전 일은 미안했다. 지영이가 오해를 한 것 같더라.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휴양지 제안을 드린 게 잘못이었어요. 현우야, 사실 아버지가 땅 매매 계약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싶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네, 있습니다. 언제든 아버님 편하실 대로 하시죠. 저는 현우의 목소리에서 탐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놈은 아직도 제 땅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죠. 현우가 저를 우습게 본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계획을 세운 지 이틀 후 지영이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현우 씨, 지영이에요. 아, 지영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뻔뻔한 놈이죠. 아버지 말씀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아버님 말씀요? 네, 아버지께서 그러시는데 땅 매매 계약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싶다고 하세요. 전화 너머로 현우가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검토요? 네, 아무래도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하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지영 씨, 아버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들통났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별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계약서를 꼼꼼히 보고 싶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지영이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연기를 잘했어요. 아, 그렇군요. 현우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언제 뵐까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아버지께서 시간 괜찮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뵙죠. 전화를 끊고 나서 지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올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렸습니다. 현우가 완전히 속았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탐정과 함께 치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녹음 장비는 여기에 설치하고요. 탐정이 거실 곳곳에 작은 녹음기들을 숨겼습니다. 카메라는 어디에 둘까요? 저기 책장 뒤에 숨겨주세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니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탐정님, 정말 잘 될까요? 걱정 마세요. 현우가 욕심을 부리는 순간 모든 게 녹음될 거예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정시에 도착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현우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현우를 맞았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참았어요. 아버님께서 계약서를 다시 보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응, 그래. 워낙 중요한 일이라서 말이야. 현우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들이었죠. 여기 다 준비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서류들을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사실 다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요. 현우야. 네. 그런데 말이야, 이 계약을 하면 내 땅이 너 명의로 넘어가는 거지. 네, 그런데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 테니까.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뻔뻔한 놈이었어요. 그런데 현우야,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요? 저는 만년필을 꺼내 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바로 현우가 선물한 그 만년필이었어요. 이 만년필로 우리 어머니가 좋아했던 시를 하나 적어줄 수 있겠니? 시요? 응, 계약하기 전에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를 적어드릴까요? 아무거나 좋아.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건 다 좋으니까. 현우가 만년필을 들고 종이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그 만년필로 제 필체를 위조했던 거잖아요. 시를 다 쓴 후 현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계약서에 서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알겠어. 저는 계약서를 들고 서명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다 됐습니다. 현우가 기뻐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현우야.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현우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뭐가 궁금하신데요? 너 도박 안 하지? 도박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카지노 같은 데 가서 돈을 잃는다고 하더라고. 아,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현우가 손을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식은땀이 나는 게 보였어요. 그래, 다행이네. 사실 며칠 전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현우 찾는다고 하더라고. 이상한 사람들이요? 현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응, 돈 빌려준 사람들 같았는데. 현우가 내 이름을 대고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 그건. 현우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 네,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현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우야. 네, 사실 나는 다 알고 있어.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현우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사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만해. 다 들통났어. 저는 일어서서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내 땅에 대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나를 속이려 했다는 거. 현우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정말 오해세요. 오해가 아니야. 증거도 다 있어. 그때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형부, 이제 그만하세요. 지영이가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현우의 모든 범죄 증거들이었죠. 이게 뭔지 아세요? 현우가 서류들을 보더니 완전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형부의 도박 기록, 사채업자와의 계약서, 회사 돈 횡령 증거까지 다 있어요. 현우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딸을 사랑한다는 너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어.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현우 앞에 섰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니? 아버님. 대답해봐.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탐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영철 씨, 준비 다 되었습니다. 탐정 뒤로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죠? 기자들이고 저분은 현우에게 사기당한 피해자 대표입니다. 현우가 그 모습을 보더니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돼? 너는 나한테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니잖아. 경찰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현우 씨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현우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도와달라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는 나를 도와줬냐? 내 딸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우리 가족을 이용했잖아. 기자 중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현우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우 씨,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안 하겠습니다. 현우가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피해자 대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이 사람 때문에 제 가족이 파산했어요. 아이들 학비까지 못 낼 정도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현우가 그 여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제 인생이 돌아오나요? 여성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현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실감했습니다. 현우야.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어. 현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니? 현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네, 하지만 돈이 급해지면서 아버님 재산에 눈이 멀었어요. 현우의 고백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거였어요. 그럼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1년 전쯤부터요. 도박 빚이 너무 많아져서. 1년 전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이나 저희를 속여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만년필도? 네, 아버님 필체를 학습시키려고 준비한 거예요. 탐정이 만년필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만년필에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강현우 씨가 계획한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어요. 현우가 절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강현우 씨, 동행하시죠. 잠깐만요. 현우가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한테도 잘못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런 말은 내가 직접 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갈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다른 공범은 없나요?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사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현우를 응징했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이 입은 상처도 컸거든요.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강현우 명의의 재산 압류 신청서입니다. 이걸로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탐정님.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현우 사건이 나왔습니다. 건설업체 직원이 장인을 포함해 다수를 상대로 사기를 친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뉴스 화면에 현우가 수갑을 찬 채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피해 규모는 총 30억 원에 달하며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속였다니요. 강현우는 특히 가족들을 이용한 치밀한 사기 수법으로 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현우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징역 10년, 벌금 30억 원입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현우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피해 보상도 결정되었습니다. 얼마나요? 강현우 명의 재산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분됩니다. 아버님은 3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억이라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날 밤 지영이와 함께 앉아 있을 때 큰딸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수진이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남편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수진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우리가 고생했지.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어요. 현우는 완전히 파멸했지만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현우 사건이 마무리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빠, 커피 드릴까요? 수진이가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친 후로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고마워. 수진이는 현우와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됐어요. 아빠, 그런데 그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아빠가 사려던 그 연못 있는 땅 말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땅에 대한 꿈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사고 싶어. 정말요? 응.
그게 너희 어머니와 함께 꾸었던 마지막 꿈이거든. 지영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무슨 얘기해요? 연못 있는 땅 얘기. 아, 그거요.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지영이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현우 사건 때문에 그 땅 가격이 많이 떨어졌대요. 원래 가격의 절반으로 살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현우한테 받은 배상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현우 때문에 고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조건으로 땅을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럼 사자. 정말요? 응. 이제야 어머니께 약속을 지킬 수 있겠네. 그날부터 저희는 땅 매입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했어요.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계약서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아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거든요. 땅을 산 후 저희는 그곳에 작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설계도 어때요? 수진이가 그려온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건축 공부를 조금 했던 덕분에 꽤 그럴듯했어요. 좋네. 이렇게 하자. 거실에서 연못이 잘 보이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했어요. 그런데 아빠. 응? 목공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했던 목공소였거든요. 정리하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목공소 정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30년간의 추억이 쌓여 있었거든요. 아빠,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지영이가 오래된 대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가져가자. 새 집에서도 쓸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응, 아직 손재주가 남아있거든. 몇 개월 후 새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지만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와, 정말 예뻐요. 수진이가 감탄하며 집을 둘러봤습니다. 연못도 정말 아름답고. 그러게. 연못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을 만한 모습이었어요. 아빠, 여기 앉아보세요. 지영이가 연못 앞에 놓인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평화로웠어요. 여보, 드디어 우리 꿈을 이뤘어.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수진이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저희도 행복해요. 지영이도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연못을 바라보며 앉아 있으니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아빠. 응? 현우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려운 일을 함께 겪으니까 더 끈끈해진 것 같아. 그리고 지영이가 정말 대단했어요. 아빠를 구해준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가족인데요. 지영이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연못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정말 평화로웠어요. 일기를 쓰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서랍에서 그 만년필이 나왔습니다. 현우가 선물한 그 만년필이었죠. 처음에는 버리려고 했는데 지영이가 기념품으로 간직하자고 했거든요. 나쁜 기억도 우리 가족의 역사야. 지영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가족이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저는 만년필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아내와 함께 꾸었던 꿈을 이뤘고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연못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와 지영이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아빠, 첫날 밤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 잠도 잘 왔고. 다행이에요. 우리는 함께 연못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정말 맑았어요. 아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작은 텃밭이라도 가꿔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끔 목공소에서 하던 것처럼 나무 작업도 하고. 취미로요? 응. 이제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하는 거지. 점심시간이 되어서 세 명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빠, 정말 맛있어요. 그래.
새 집에서 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네, 그래요. 식사 후에 우리는 다시 연못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빠, 현우한테는 아직도 화가 나세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별로 안 나. 오히려 고마워. 고마워요? 응, 현우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 저는 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해가 질 무렵 연못에 석양이 비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여보, 봐. 우리 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꿈도 이뤘고,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잠이었어요.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노년.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비슷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깊은 울림이 있는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